2022년 경찰 간부 행정학 기출지문 1. 행정은 넓은 의미로 공공단체, 기업체, 민간단체를 포함한 모든 조직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활동이다. 2. 공사행정 이론론에서는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과 함께 효율적 관리를 강조한다. 3. 공익에 대해 실체설에서는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 존재한다고 본다. 4. 롤스에 따르면 무지의 베일에 가려진 원초적 상태에서 합리적 인간은 최소 극대 화원리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다. 5. 사회적 능률성은 디목이 제시한 개념으로 인간관계론의 등장과 함께 강조된다. 6. 분노는 정치는 국가의지의 표현이며 행정은 이를 실천하는 것으로 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명확히 구별했다. 7. 애플비는 정치와 행정의 관계는 연속순환적이어서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8. 메이요는 호손 실험을 통해 생산성 향상의 비공식적 집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9. 비배재성과 비경합성을 지닌 공공재로 인해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 공급이 필요하다. 10. 정보의 비대칭성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 유도나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 11. 정당, 이익집단, 언론, 전문가 집단은 정책과정 참여자 중 비공식적 참여자이다. 12.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의 형태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금지하는 방식이다. 13.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규제 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고 있다. 14. 티브는 발에 의한 투표가 공공재 공급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독점적 역할을 강화시킨다고 주장한다. 15. 덧니비는 예산의 성격과 기관 유형 등에 따라 고위 관료들이 예산 극대화 행동에 소극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16.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에서 정부의 역할은 방향 잡기이다. 17. 신공공관리는 경쟁과 선택을 중시하는 반면 뉴 거버넌스는 네트워크나 협력을 강조한다. 18. 로위의 분배 정책에서는 포크배럴이나 로그롤링 현상이 나타난다. 19. 리플리와 플랭클린의 재분배 정책은 정책 집행을 위한 안정적 절차와 가능성이 낮고 집행을 둘러싼 이데올로기 논쟁 강도는 높다. 20. 관련 사건의 발생 여부에 기초하여 미래 특정 사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이끌어내는 분석 기법은 교차 영향 분석이다. 21.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익명성이 보장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설문조사 과정을 통해 의견 조정과 합의를 유도하는 기법은 델파이 기법이다. 22. 만족 모형에서 정책 담당자는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해 모든 대안을 탐색하지 않고 몇 개의 대안만을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으로 탐색하고, 혼합주사 모형은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의 두 요소를 절충한 것으로 근본적 정책 결정은 합리 모형을, 부분적 정책 결정은 점증 모형을 따른다. 23.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에서의 정책 결정을 설명하며 정책 결정 요소들이 우연히 만나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24. 나카무라와 스몰로드가 분류한 정책 집행 유형 중 관료적 기업 가형은 전문성과 기술 등의 능력과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정책 결정자의 권력을 장악하고 정책 과정을 지배한다. 25. 나카무라와 스몰로드가 분류한 정책 집행 유형 중 재량적 실험 가형은 정책 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책 목표를 구체화하고 필요한 정책 수단을 선택하는 등 광범위하고도 구체적인 책임화의 정책을 집행한다. 26. 나카무라와 스몰로드가 분류한 정책 집행 유형 중 지시적 위임형은 정책 결정자가 정책 목표와 대체적 방침을 정한 상황에서 목표의 집행에 필요한 폭넓은 재량권을 위임받아 정책을 집행한다. 27. 정책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에서 신뢰성은
동일한 측정 도구를 반복 사용할 때 동일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으로 타당성의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28. 조직 몰입은 조직 구성원이 소속 조직 및 소속 조직의 목표와 일체화되어 그 조직의 구성원으로 남기를 원하는 태도의 수준을 말한다. 29. 태도적 조직 몰입은 조직 구성원이 조직의 목적과 가치를 동일화하여 내재화할 때 발생된다. 30. 타산적 조직 몰입은 조직 구성원이 조직으로부터 보상과 비용의 이해타산에 따라 조직에 몰입하게 되는 태도이다. 31. 조직 진단을 위한 환경 분석 방법 중 패스트 분석은 정치, 경제, 사회, 기술 측면의 거시 환경 분석 기법이다. 32. 네트워크 조직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시간 공간 제약이 완화되고 참여 주체의 기회주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 비용이 증가한다. 또한 조직 경계가 모호해 정체성이 약하고 응집력이 있는 조직 문화를 가지기 어렵다. 33.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소속 책임운영기관과 중앙 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되며 중앙 책임운영기관으로는 특허청이 유일하다. 34. 소속 책임운영기관장의 임기는 5년의 범위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신분은 공무원이다. 35. 생계는 학습조직의 구성 요소로 개인적 숙련, 사고 모형, 공유 비전, 집단적 학습, 시스템 중심의 사고를 제시하였다. 36. 강화 이론은 스키너의 자극 반응의 심리학에서 발전된 동기부여 이론으로 적극적 강화란 자극에 따른 반응 행동에 관해 제공되는 보상이나 기타 바람직한 결과를 말하고 회피는 바람직한 행동을 하게 될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37. 총체적 품질 관리는 신공공관리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품질 향상을 통한 고객 만족을 최종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행태를 고객 중심적으로 전환할 수 있고 업무 수행 노력의 초점이 개인적 노력에서 집단적 노력으로 옮아간다. 38.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 단위의 설립을 원칙으로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기관에 설립할 수 있다. 하지만 2개 이상 기관 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 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다. 39. 우리나라 중앙인사행정기관은 인사역 신처로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안전행정부의 인사기능을 분리하여 신설되었으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처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다. 40. 미국에서는 1883년 펜들턴법을 계기로 실적제가 확립되었다. 41. 직무평가 방법 중 점수법은 직무의 평가 요소별 가중치를 부여하고 각 직무에 대하여 요소별로 점수를 매기는 방법이고 요소비교법은 대표 직위를 선정하여 대표 직위의 평가 요소별 서열을 정하는 방법이며 분류법은 등급별로 책임도, 곤란성,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관한 기준을 고려하여 직무를 해당 등급에 배치하는 방법이다. 42. 근무 성적 평정 오류 중 중심화 경향은 평정자가 피평정자들에게 대부분 중간 수준의 점수를 주는 심리적 경향을 가리키며 후광 효과는 피평정자의 두드러진 특성이 다른 세부 특성을 평가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43. 공무원 성과급제도에서 국가공무원 5급 이상과 국립대학교 교원은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이다. 44.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이고 고위공무원단은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이다. 45. 현행 공무원 연금제도의 기여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기금제와 기여제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유종연금 적용률은 60%이다. 4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완료된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정책질의와 찬반 투표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의결해야 한다. 47.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어 각 부처에 이미 배정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경기 과열, 임금 인상, 세입 부족 등의 상황에서는 예산 지출을 지연시킬 수 있다. 48. 예산 원칙에서 기금은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이고
수입대체 경비는 완전성의 원칙의 예외이다. 49.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 지출에 대한 통제와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대유리하다. 50. 계획 예산제도는 의사결정이 지나치게 집권화되고 전문화되어 외부 통제가 어렵다. 51. 연기준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간 관리층을 포함한 구성원의 참여 및 이들의 상향적 의사소통 통로가 확대된다. 52.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53. 예산 결정 모형에서 점증주의는 각 이해집단 간 정치적 상호작용을 통한 최적의 예산 결정을 모색한다. 54. 예산 결정 모형 중 단절균형 모형 관점에서 예산 결정의 참여자들은 점증적인 예산 결정 행태를 보이다가 특정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하면 자신들의 예산 결정 패턴을 급격히 변화시킨다. 55. 예산 결정 모형 중 다중합리성 모형 관점에서 예산 과정은 하나의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전개되기보다는 예산 과정의 다양한 단계별 특성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서 실제 예산 배분이 결정된다. 56. 복식부기에서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기입해야 한다. 57. 현금주의는 비용과 수익을 알 수 없어서 경영성과 파악이 어렵지만 교량, 박물관, 체육관 등 가시적 지적 쌓기에 관심이 있는 정치인들이 선호하는 회계제도이다. 58. 총액배분 자율 편성제도는 재정 운용의 집권과 분권의 조화를 추구하는 하향적 예산 편성 방식으로 한도액의 설정으로 각 부처의 과도한 예산 요구 관행을 줄일 수 있으며 지출 한도가 사전에 제시됨에 따라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별 예산 규모를 결정할 수 있어 책임성과 권한이 강화된다. 59. 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 원칙에서 보충성의 원칙은 모든 사무는 기본적으로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고, 포괄성의 원칙은 지방정부가 배분받은 사무는 되도록 지방정부가 자기 책임 아래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60.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에서 단층제는 중층제보다 행정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고 중앙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배경이 될 수 있다. 6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 중 기관통합형은 주민이 선출한 의원들이 행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행정의 주민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고, 기관분리형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어 권력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62. 우리나라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투표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 63.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을 가지며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의 수는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하고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명한다. 64.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65. 주민투표에 붙여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66. 주민의 감사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67. 지방의회 비례대표의원은 주민 소환 투표의 청구 대상이 아니다. 68. 알몬드와 파월의 상징 정책은 정치체제에 대한 정당성과 신뢰성을 위한 정책이다. 69. 니스칸에는 관료가 총편익과 총비용이 동일한 순편익이 0이 되는 수준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한다고 주장한다. 70. 규모의 경제가 적용될 때 자연 독점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 공급이나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